저 초록색 병에 든 기름은 뭐죠? 여기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가 한국의 이 기름을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프랑스 1등 셰프가 한국 방앗간에 가서 이토록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이 바뀐 초록병에 대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앙드레 르블랑이고 저는 파리에서 최고의 요리사예요.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유명한 레스토랑 르블랑 부르주아로 향해요. 주방은 저의 집과도 같아요. 저는 도마 위에서 칼이 썰리는 소리와 뜨거운 팬에서 버터가 녹는 냄새를 사랑해요. 앙드레, 소스에 크림이 더 필요해. 제 아버지 장 르블랑이 분주한 주방 건너편에서 저에게 외쳐요. 그는 40년 넘게 요리를 해왔고 프랑스 음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아버지, 저는 재빨리 소스에 신선한 크림을 한 방울 더 넣으며 대답했어요. 크림이 완벽하게 소용돌이치며 걸쭉해졌어요. 저는 작은 숟가락으로 맛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해요. 아버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저는 이 주방에서 그의 곁에 서서 그가 어떻게 단순한 재료들을 놀라운 요리로 바꾸는지, 사람들이 첫 입을 베어 물 때 눈을 감고 음하고 말하게 만드는지 지켜봤어요. 기억해, 앙드레, 아버지는 종종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3대에 걸쳐 이 레시피로 요리해왔어. 우리는 전통을 존중해야 해.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것을 온 마음으로 믿어요. 프랑스 음식은 세계 최고예요. 누가 다른 것을 먹고 싶어 할까요? 이제 32세인 저는 아버지의 레스토랑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요리 아카데미에서 젊은 요리사들을 가르쳐요. 제 학생들은 저를 존경하며 완벽한 크루아상을 만드는 올바른 방법이나 스테이크를 조리하는 정확한 온도에 대한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적어요. 아카데미에서 제 상사인 피에르 르몬 셰프는 전통 레시피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제 아버지보다도 더 엄격해요. 클래식 요리는 절대 바꾸지 마, 앙드레. 피에르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많은 눈썹을 진지하게 찌푸리며 말해요. 그것은 아마추어의 표시야. 저는 그에게 완전히 동의해요. 고장나지 않은 것을 왜 고치나요? 저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다른 나라의 음식에 대해 매우 강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요. 한국 음식?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별로 특별할 것 없어요. 그저 매운 김치와 바비큐 고기일 뿐이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맵고 우리의 정교한 프랑스 요리와는 전혀 달라요. 사실은 저는 실제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잡지에서 사진을 보고 온라인에서 몇 개의 동영상을 본 게 전부였어요. 그것만으로 한국 음식이 우리가 프랑스에서 만드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고 저는 제 마음을 정했어요.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특별히 바쁜 밤을 보낸 후 저는 제 조리대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상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앙드레, 그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넌 한국 음식이 우리 것보다 열등하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실제로 정통 한국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니? 그저 길 아래 싸구려 가게에서 내놓는 단순한 음식만이 아니라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요, 하지만 먹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 입맛에 맞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한쪽 눈썹을 올리셨어요. 진정한 셰프는 그것들을 판단하기 전에 많은 음식 문화를 경험해야 해. 그래서 내가 네가 2주 동안 서울을 방문하도록 준비했어. 뭐라고요? 저는 닫고 있던 비싼 구리펜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보고 한국에 가라고요? 왜 제가 그곳에 가는데 시간을 낭비해야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네가 발견하는 것에 놀랄 수도 있어.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강한 의견이 우리의 가장 큰 무지에서 비롯되기도 하지. 저는 더 논쟁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그의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게다가 저는 그를 너무 존경해서 이것에 대해 싸울 수 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이 여행이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제가 가방을 싸면서 저는 이 여행이 음식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곧 뒤집어질 참이었어요. 모두 한국의 이것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덜컹하는 충격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작은 창문으로 처음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구름에 닿을 듯이 솟아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 글자들로 된 화려한 간판들이 곳곳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붐비는 공항을 지나며 제 캐리어를 끌면서 이동했어요. 모두가 제 귀에는 음악처럼 들리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며 저를 지나 급히 움직였어요. 봉주르. 앙드레 셰프시죠? 친절한 목소리가 불렀어요. 저는 돌아서서 큰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젊은 한국 남자를 보았어요. 저는 현우예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가이드를 맡게 됐어요. 저는 얼굴을 공손한 미소로 보이게끔 억지로 지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파리의 내 주방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현우는 제 불편함을 알아차렸는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첫날은 항상 어려워요. 하지만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시면 우리 요리에 대한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말을 속으로만 간직했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서울의 중심부로 차를 타고 갔어요. 차창을 통해 저는 쇼핑하는 사람들, 노점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먼저 한국 요리 아카데미를 방문할 거예요. 현우가 설명했어요.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이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아는 음식을 즐기는 척하는 저를 지켜볼 사람들이 더 많네요. 아카데미는 현대적 디자인과 전통 한국 건축을 혼합한 아름다운 건물에 있었어요. 안에서는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셰프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앙드레 셰프님,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는데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한국 요리의 기본 요소인 필수 소스와 양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간장, 된장, 고추장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아버지의 주방과 신선한 바게트와 버터의 냄새가 얼마나 그리운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에요. 강사는 제 앞에 작은 접시들을 놓으며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수세기에 걸친 한국 음식 지식을 대표합니다. 발효는 우리의 특별한 기술이에요. 맛을 볼 시간이 되자 저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어요. 간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짜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추장은 맵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혀에 남는 깊고 풍부한 맛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가 제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물었어요. 다르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놀랍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맛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로웠어요. 저는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의 아주 작은 부분은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다음날 현우는 저를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김 여사의 주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나란히 서 있는 2개의 냉장고였어요. 어머니가 당신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현우가 말했어요. 김 여사는 냉장고 중 하나를 열었는데 같은 것으로 보이는 용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 냉장고 전체가 김치만을 위한 거예요. 현우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설명을 번역했어요. 다른 계절과 요리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김치예요. 몇몇은 몇 달 동안 발효된 것이에요. 저는 제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발효된 배추만을 위한 냉장고 하나를? 프랑스에서는 치즈를 숙성시키긴 하지만 한 가지 재료에 냉장고 하나를 할애하는 것은 과하게 느껴졌어요. 김 여사는 그 다음 한때 술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작은 유리병들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황금색 기름이 들어있었어요. 이 병들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들기름과 참기름이 들어있어요. 현우가 설명했어요. 이것들이 우리 채소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김 여사가 한 병을 열었을 때 냄새가 즉시 저를 강타했어요. 고소하고 풍부하고 제 프랑스 주방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자각하지도 못한 채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제 고집에도 불구하고 요리사로서의 호기심이 깨어났어요. 김 여사는 그녀가 직접 만든 기름 몇 방울과 소금 한 꼬집을 넣은 간단한 시금치 요리를 준비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만드는 복잡한 소스와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맛을 보았을 때 그 맛은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해서 저는 음식을 씹다가 멈췄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집에 가는 꿈을 꾸는 대신 이 새로운 맛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특히 그 기름들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인정했어요. 하지만 프랑스 요리에 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잠에 빠져들면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에 심어졌어요. 저를 놀라게 할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방문 5일째 되는 날,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제 호텔 문을 두드렸어요. 태양은 겨우 지평선 위로 엿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이에요? 저는 하품을 참으며 물었어요. 파리에서는 이른 아침에 익숙하지만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여행이 있어요. 현우는 눈에 흥분을 담고 설명했어요. 좀 멀고 아침 압착이 시작되기 전에 도착해야 해요. 아침 압착이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반복했어요. 곧 보실 거예요. 그는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그 신비로운 미소로 말했어요. 식욕과 열린 마음을 가져오세요. 우리는 거의 1시간을 운전하며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뒤로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작은 집들과 좁은 거리로 대체되었어요. 마침내 현우는 누군가의 집처럼 보이는 작은 건물 옆에 주차했어요. 문 위에는 바랜 빨간색으로 한국 글자가 그려진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저는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참새방앗간. 현우가 번역했어요. 참새 기름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전통적인 기름 압착집이에요. 이곳은 40년 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름을 만들어 왔어요. 저는 별로 열정 없이 그를 따라 문으로 갔어요. 기름 압착집이 그렇게 특별할 게 뭐가 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멋진 병에 담긴 기름을 전문 공급업체에서 받지,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에서 받지 않아요. 현우가 나무 문을 밀어 열자마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놀라운 냄새가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제 입에 즉시 침이 고였어요. 그것은 오븐에서 막 꺼낸 신선한 빵을 떠올리게 했지만 더 깊고 더 복잡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방은 단순했어요. 나무 바닥, 흰 벽, 그리고 중앙에는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고데기계처럼 보이는 것이 놓인 낮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본 중에 가장 작고 나이 든 여성이 있었어요. 76의 작은 체구와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박 할머니는 전문 요리사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였어요. 나이로 얼룩진 그러나 바위처럼 안정된 그녀의 손은 조심스럽게 참깨를 장작불 위에 큰 납작한 팬에 펼쳤어요. 박 할머니는 평생 동안 이런 방식으로 기름을 만들어 오셨어요. 현우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 지역에서 유명하세요. 사람들이 할머니의 기름을 사러 사방에서 와요. 저는 그녀가 나무 주걱을 사용해 씨앗을 저어 돌리는 것을 완전히 매료되어 지켜봤어요. 그녀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씨앗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몇 초마다 그녀는 손목을 튕겨 씨앗이 팬에서 뛰고 뒤집히게 했어요. 왜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더 빠를 텐데요. 현우가 제 질문을 번역했어요. 박 할머니는 처음으로 올려다보며 지성이 반짝이는 어두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말씀은 기계에는 마음이 없다고 하세요. 현우가 그녀의 대답을 번역했어요. 기계는 씨앗이 노래할 때를 모른대요. 노래한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씨앗이 완벽하게 볶아졌을 때 그 완벽한 순간을 묘사하는 할머니만의 표현이에요. 할머니 말씀은 당신이 기쁨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면 그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세요. 이건 제게 터무니없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약 15분 후 박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팬을 불에서 내렸어요. 씨앗들은 완벽한 황금빛 갈색이었고 냄새는 너무 맛있게 강해져서 저는 눈을 감고 그냥 숨을 들이쉬고 싶었어요. 다음은 압착이었어요. 그녀의 체구의 놀라운 힘으로 박 할머니는 뜨거운 씨앗을 위에 큰 금속 나사가 있는 고대처럼 보이는 나무 압착기로 옮겼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려 씨앗을 눌렀어요. 방은 압착기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마법처럼 황금빛 액체가 압착기 아래에서 천천히 흘러나와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방을 가득 채운 향기는 제가 요리하며 몇 년 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이건 들기름이에요. 현우가 속삭였어요. 다음에 만들 참기름과는 달라요. 들깨는 박하과 식물에서 나오지만 박하 맛은 전혀 나지 않아요. 박 할머니는 1시간 더 일하며 한 방울 한 방울 소중하게 기름을 눌렀어요. 마침내 끝냈을 때 그녀는 겨우 반병을 채웠어요. 그 모든 작업이 그렇게 적은 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흰 빵 조각에 몇 방울을 부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단 1초만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았어요. 기름이 제 혀에 닿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맛이 제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고소하고 약간 쓴맛이 나면서 최고급 프랑스 버터를 연상시키는 복잡함이 있었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맛의 층이 하나씩 펼쳐졌고 저는 의도하지 않게 눈을 감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 박 할머니는 작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당신이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대요. 현우가 말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맛보고 있는 것에 진정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박 할머니가 보여준 관심과 헌신은 제 아버지가 완벽한 소스나 빵을 만드는 법을 저에게 조심스럽게 가르쳐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것은 재료와 전통에 대한 동일한 존중이었어요. 단 한 병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물었어요. 현우는 제 질문과 박 할머니의 대답을 번역했어요. 단 몇 병을 위해 하루 종일이요. 하지만 좋은 것들은 서두를 수 없어요. 이 기름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빠르고 저렴한 것을 원하는 세상에서 제가 보존하기 위해 싸우는 보물이에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그것은 정확히 제 아버지가 프랑스 요리에 대해 가르쳐준 것이 아닌가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걸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박 할머니가 선물로 주시겠다고 고집하신 작은 들기름 병을 들고 기름 압착집을 떠날 때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정확성, 헌신, 재료에 대한 존중? 그것은 제가 제 요리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가 내내 틀렸었을까요? 제 자부심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요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기름병을 호텔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어요. 황금빛 액체는 희미한 빛 속에서 빛나는 것 같았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으로 가는 여정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제가 본 모든 것과 맛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가방에는 박 할머니의 들기름 병이 제 셔츠에 안전하게 쌓여 보호되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버지의 레스토랑 문을 통해 들어갔을 때 익숙한 냄새가 오랜 친구처럼 저를 맞이했어요. 버터, 신선한 빵, 스토브에서 끓고 있는 와인 소스.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앙드레,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여행은 어땠니?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니? 저는 제가 내내 옳았다고, 프랑스 요리가 여전히 우수하다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 말이 목에 걸렸어요. 대신 저는 그냥 정말 교육적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음 2주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항상 해오던 것과 같은 프랑스 요리를 요리했어요. 요리 아카데미에서 같은 기술을 가르쳤어요. 저는 피에르 셰프가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밤에 제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 저는 박 할머니의 기름병을 꺼내 그저 바라봤어요. 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잊을 수도 없었어요. 고소한 들기름, 제대로 발효된 김치의 복잡한 맛, 김 여사가 만들었던 단순하지만 완벽한 시금치 요리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모두가 레스토랑을 떠난 후 저는 주방에 혼자 서 있었어요. 들기름병이 주방 조명 아래 호박색으로 빛나며 제 앞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간단한 파스타 요리의 재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제 손은 어쨌든 움직였어요. 저는 파스타를 삶은 다음 올리브 오일을 집는 대신 박 할머니의 병을 열었어요. 그 냄새는 즉시 저를 그녀의 작은 작업장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저는 파스타 위에 소량을 뿌리고 소금 한 꼬집, 신선한 허브, 그리고 제가 파리의 작은 한국 시장에서 몰래 산 몇 가지 다른 재료들을 추가했어요. 저는 한 입을 먹고 눈을 감았어요. 그것은 프랑스 요리가 아니었어요. 한국 요리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이 시간에 뭘 만들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마치 잘못된 일을 하다 걸린 아이처럼 얼어붙었어요. 그냥 실험이에요. 저는 더듬거렸어요. 아버지는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셨어요. 무슨 기름이니? 냄새가 다르네. 저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한국 들기름이에요. 제가 방문했던 작은 작업장에서 온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여성이 우리가 최고의 요리를 할 때처럼 모든 것을 손으로 해요. 저는 그가 실망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맛볼 수 있을까? 저는 그에게 포크를 건네며 그가 제 창작물을 맛보는 동안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한동안 침묵했고 저는 비판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이건
놀라워, 앙드레. 그는 마침내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 맛은 내가 이전에 맛본 그 어떤 것과도 달라. 프랑스 요리도 아니고 한국 요리도 아니지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야. 그는 한 입 더 먹더니 그의 눈에 새로운 존경심을 담고 저를 바라봤어요. 너는 여행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구나, 그렇지? 몇 주 동안 제 가슴을 꽉 조이고 있던 매듭이 마침내 풀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아버지. 한국 요리는 단순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것과는 다르지만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위대한 셰프의 표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의지가 있는 거야.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네가 다음 주에 이 요리를 우리 특별 메뉴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 정말요? 하지만 피에르 셰프는 뭐라고 할까요? 그는 항상 클래식 레시피를 절대 바꾸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피에르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할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맛있는 파스타를 더 만드는 걸 걱정해. 다음 주 저는 긴장하며 차가운 들기름 파스타를 우리의 특별 메뉴에 추가했어요. 피에르 셰프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진 채 레스토랑으로 들이닥쳤어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에 한국 기름을 제공한다고? 정신이 나갔니, 앙드레? 뭘 하려는 거야? 내 아버지의 명성을 망치려고? 하지만 곧 리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식 평론가들은 제 요리가 두 문화를 존중하는 혁명적인 퓨전이라고 썼어요. 파리 전역의 젊은 셰프들이 맛을 보러 왔어요. 손님들은 밤마다 그것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피에르 셰프도 마침내 그것을 맛본 후에는 그 조합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나는 여전히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를 선호해. 그는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혁신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한국 여행 6개월 후 저는 요리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맛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어요. 제 학생들은 전 세계의 재료에 대해 배우기를 열망했고 저는 여전히 스스로 배우면서도 그들을 가르치기를 열망했어요. 한국 방문 1년 후 저는 우편으로 특별한 소포를 받았어요. 안에는 현우가 번역한 박할머니의 메모와 함께 또 다른 작은 들기름병이 있었어요. 당신의 레스토랑이 이제 제 기름으로 요리를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첫 압착으로 만든 특별한 들기름을 보내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은 인내와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날 저녁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는 박할머니의 세 병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저는 제 학생들의 열정적인 얼굴들을 보며 제가 여행 전에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제 자신을 열어둔 이후로 제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는지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셰프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공유하려고 해요. 어떤 요리도 다른 모든 요리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각 문화는 공유할 보물을 가지고 있고 가장 흥미로운 맛은 전통이 존중과 호기심으로 만날 때 나타나요. 저는 들기름병을 열었고 그 풍부한 향기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한국의 작은 작업장에서 놀라운 할머니가 만든 특별한 기름의 이야기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말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고집은 호기심으로 변했고 음식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울 의지를 갖게 될 때 시작돼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